어제 이제 특징주로 시즌을 봤는데 오늘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가 있어서 이제 추가되는 내용까지 함께 이제 포함을 해서 시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의료 장비를 지원해달라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즌을 비롯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된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생산하는 업체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됐는데 어제 물론 상한가를 갔으니까 오늘 추가 상승은 예상이 됐지만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직접 방문에 대한 이슈도 같이 이제 부각이 돼서 그렇긴 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송파구에 있는데 시즌을 방문해서 5개 바이오 벤처 대표와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밝혀진 바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죠. 진단 키트를 비롯한 방역 물품을 빠르게 지원해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 진단 키트 수출 기대감이 이제 확대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젠탱, 랩지노믹스 뭐 이런 종목들도 크게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실적적으로 보면 시젠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 80%, 2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 170억 원을 1분기에 이제 전망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도 이제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소독제라든지 뭐 세정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 좀 급등하고 보는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진단시약 개발업체 생산업체 시젠을 방문해서 그 뭐 혁신적인 노고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뭐 극복해 나가고 있다 감사드린다 뭐 이런 말 했습니다. 뭐 이거야. 충분히 이제 원론적인 언급이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미국의 그 의료 장비라든지 아니면 진단 키트 이런 부분이 수출될 때 FDA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가치 투자 심리 개선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테마성으로 급등해서 뭐 무조건 실적 대비해서 뭐 PER이나 PBR 이런 부분들로 보는 것은 그다지 이제 알맞은 분석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어쨌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조금 고평가가 되었다. 네, 그런 약간 이제 그 우려 섞인 그런 시선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00년 9월에 설립돼서 2010년 9월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으니까 지금 상장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천종윤 대표가 18% 정도를 가지고 있고 유전자 분석과 진단 관련된 시약, 기기 개발 등에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신속 진단 키트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신속진단 키트 부분에서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게 모멘텀을 받고 이제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소식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소식 그리고 1분기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죠. 하지만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는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실적만 갖고 보는 건 아닙니다만 올해 1분기에 대규모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몇백억 정도 내는 회사 EPS 같은 경우에도 천 단위로 이제 넘어가는 그 정도 급인데 주가는 이제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PER 밸류로 따지면은 뭐 60배 그 정도 70배 그 정도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평가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관련주는 거의 정점 구간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갈 거라서 코로나19 관련주는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밸류 부담이고 두 번째는 시장과의 역방향성이에요.
이게 이제 테마주가 보통 움직일 때는 시장이랑 좀 역방향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테마주가 한참 많이 움직일 때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나 폭락할 때,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이 코로나19 테마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서 관련주를 이제 급등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조금 불안정하긴 하지만 코스피 시장이 급반등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지 더 이제 신뢰도가 높은 반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수급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 이거는 뭐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시장을 놓고 본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는 시장이 계속해서 튀어오른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동안 강했던 코로나 관련주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염두를 해두셔야겠죠. 어쨌든 시젠을 비롯한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는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에는 그동안 실적이나 성장 모멘텀이 괜찮았는데 시장 때문에 밀린 종목, 그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고 사는 게 어쨌든 언제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전략에 대한 원칙, 이런 부분들은 잊지 않고 꼭 항상 기억을 하셨다가 폭락장에서는 실적주 성장주를 매수하는 것이 어쨌든 정석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19 테마주는 보유자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좀 넘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